진짜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미친 시대예요.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재능이 없어도 되고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수단, 바로 이게 인 거죠. 저도 이걸로 최근에 꽤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로 돈을 벌고 있죠. 최소 10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까지 이렇게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는 요즘 시대에 직장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산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발 빠르게 이걸로 돈을 쓸어 담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걸로 최근에 꽤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로 돈을 벌고 있죠. 저번 달은 한 달 순수익으로 1000만원을 넘게 벌기도 했고요. 이번 달은 순수익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200 받던 직장인에서 아직까지도 제 인생이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집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4년간 총 8개의 부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빠르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도와줬던 건 바로 SNS였습니다. SNS로 돈을 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SNS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를 보면 어떤가요? 그 말 맞는 말인가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이 방법을 알고 연구하니까 진짜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면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세상이 이 SNS 세상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동안 해볼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저처럼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진짜 만족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직장, 사업, SNS, 온라인 판매, 서비스 판매. 큰 틀에서는 이렇게 5개인데 뭐 여기에 더 들어가면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노동 수익만으로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건 내 노동력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아마 5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사무직, 서비스직, 아니면 알바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아는 삼성, 애플, 뭐 이런 큰 기업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도 다 포함이겠죠. 누군가의 밑에서 시간과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을 내 시간과 노동력을 넣어서 돈을 번다는 게 직장인과 다른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SNS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플랫폼 시장이 발달되면서 이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재능이 없어도 되고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수단, 바로 이게 SNS인 거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미쳤다고 생각되는 게 직장인처럼 시간과 노동력을 넣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영업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게 이 SNS예요. 그리고 네 번째 돈 버는 방법, 바로 온라인 판매죠. 이 온라인 판매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도전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진짜 야심차게 실패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서비스 판매죠. 본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PDF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강의로 판매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서비스 판매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요즘은 이게 강의팔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해져서 다들 좀 꺼려하기도 해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지식을 돈을 받고 판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문제점이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강의를 듣고 들은 강의를 또 자기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력이 없고 성과를 낸 적도 없는데 어쩌다 운 좋게 한번 된 거 가지고 강의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은 강의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사기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계시겠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먹히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서 금방 인공지능한테 대체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상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만만하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대행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아시죠? 해본 사람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말이죠.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돈을 쓰고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어떤
당연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나도 시작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쉽게 말하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이 현명하게 돈 버는 방법이 바로 SNS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일단 SNS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이 시간이랑 노동력만 들어가면 되니까 정말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집중해주세요. 자, SNS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회수 수익이에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 번쯤 운영해봤다면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는 애드센스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의 장점은 콘텐츠를 한번 발행해 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죠.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는 순간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SNS로 돈 버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아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걸 공구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남의 브랜드의 상품을 내 채널에서 팔아주고 그 판매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겨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수익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볼펜을 팔았다. 그러면은 내 채널을 통해서 하나가 팔릴 때마다 4,000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100,000원짜리를 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40,000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10개만 팔아도 40만 원이고요. 100개만 팔아도 400만 원. 1000개 팔면 4천만 원이죠. 보통 이런 공구를 하시는 사람들은 팔로워가 적게는 몇천 단위에서 많게는 몇십만 단위까지 가는데 내 팔로워들 중에서 모두가 사진 않겠죠.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1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구를 하게 돼서 1000명에서 2000명만 사더라도 한 달에 수익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공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요, 내가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은 없고 자본은 없는데 근데 내 팔로워들한테, 내 사람들한테 잘 팔 자신은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바로 이 공구인 거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팔로워가 곧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내 돈 주고도 내가 살 것 같다, 정말 좋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공부하는 게 좋겠죠. 괜히 몇 푼 더 벌겠다고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판매하게 되면 내 팔로워들이 실망해서 떠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SNS로 돈 버는 방법 세 번째, 이건 지금 제 수익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내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협찬 광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샵 광고, 샵 협찬 이런 식의 게시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브랜드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정의 현금까지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받고 홍보해주고 있거든요. 제품을 받게 되면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월에 300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저번 달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까지 벌게 됐어요. 순수 현금으로만 말이죠.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제품 가격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저번 달 수익은 월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월에 2천만 원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 안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채널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채널이 커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돈이 벌리겠죠. 근데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도 SNS로 돈을 벌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디지털 노가다밖에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건지 큰 틀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카테고리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 협찬을 받아서 SNS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협찬과 광고를 받아 돈을 벌겠다, 이런 큰 틀은 잡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선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돈이 되는 카테고리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돈이 되는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하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카테고리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고 있는 패션이나 뷰티 아니면 뭐 자동차, I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일상 같은 거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신 다음에 채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누구나 알고 있는 좀 심플한 정보들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실천을 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SNS로 돈을 버는 핵심이에요.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만 2천만 개에서 3천만 개 정도 되고요. 블로그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SNS 운영을 하지 않겠지만, 이 중에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단 10%만 수익화를 목표로 채널을 운영한다 해도 총합 500만 개가 넘어가죠. 과연 이 사람들 모두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돈 벌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SNS로 누구는 몇천만 원씩 돈을 버는데 누구는 백날 천날 채널 키워도 돈이 안 되냐면요. 저도 인스타나 블로그를 키울 때 남들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돈이 벌리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채널을 키운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채널을 키웠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올해 초에 만들었거든요. 한 2개월 만에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요. 6개월 만에 직장인 월급을 뛰어넘었어요. 블로그 하나만으로요.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널을 만들고 그 업로드를 하는 것까지는 다 잘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작정 꾸준히만 하기만 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제부터 제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방법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돈 벌게 되실 거예요. 똑같이 따라만 한다면 말이죠. 제가 지금 패션을 주제로 광고 협찬을 받아 수익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맞게 대입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채널을 키우려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준다더니 이게 또 뭔 개소리인가 싶죠. 어차피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결과물은 진짜 형편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곧 3개월 차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땐 진짜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영상을 보면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일단 유료 강의 이런 거 들을 필요 없고요. 채널을 키우고 싶다면 그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습득하고 일단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사진은 어떻게 올리고 몇 시에 올리고 해시태그는 몇 개를 작성해야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유튜브는 시청 지속 시간과 썸네일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나 제목이 중요하다, 이런 각 플랫폼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는 게 훨씬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진짜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왜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 풀 때도 똑같잖아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온전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시작했으면 두 번째 방법은요, 그 플랫폼에서 잘하고 있는 채널 최소 5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이제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창작물들은요, 다 벤치마킹에서 시작됐거든요. 처음엔 감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벤치마킹에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이라는 게 오면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채널만의 장점을 분해해서 내가 운영하는 내 채널과 다른 점이 뭔지,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 채널과 비교해가면서 분석해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미 잘하고 있는 채널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물론 이 판다랭크라는 사이트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 세 가지 플랫폼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 판다랭크 사이트에서 본인이 키우고 싶은 카테고리를 누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키우고 싶은 플랫폼 인플루언서 순위를 딱 훑어보시고, 좀 내가 노력하면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고르신 다음에 최소한으로 5명 이상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조건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라 업로드 주기가 얼마나 빠른지 체크해보시고, 우리는 또 수익화가 목표잖아요. 광고나 협찬글을 주기적으로 포스팅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벤치마킹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돈 벌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결과 콘텐츠의 결이 맞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계속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조건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결에서 이미 채널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시고 그 사람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어야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SNS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만약에 광고 협찬이 아니라 조회수 수익이 목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서 조회수 수익이 잘 나오는 채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구를 잘하고 싶은 채널을 키우고 싶다 하신다면 공구를 잘하는 채널을 벤치마킹 하시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작정 꾸준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SNS도 이젠 잘해야 돈이 벌려요. 그래서 감이 올 때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요, 일단 그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고 따라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런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와 내 컨텐츠를 비교하고 내 컨텐츠에서 개선할 점을 하루에 하나 이상 꼭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내 컨텐츠에 반영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반복
감성을 점을 찾고 다음날에 보완해서 다시 제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빠르게 감이 오고 빠르게 돈이 벌립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만 날리고 맨날 푼돈만 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키울 때요, 나랑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잘하는 채널을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랑 내 컨텐츠랑 차이점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 보완할 점은 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파악하고 매일같이 개선하고 다음날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거든요. 이게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에 터질 때가 되면 터집니다. 취미로 SNS 하실 거 아니잖아요. 돈 벌고 싶다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로 빠르게 돈을 벌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하기 싫다, 나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돈 써서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건데, 이게 그 SNS를 처음 키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강의를 파는 사람이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최소한으로 걸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그 강의를 하는 그 사람이 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게 요즘은 또 포토샵도 너무 많이 발달해서 썩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결론은 실제로 성과를 냈고 여전히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적어도 돈을 날릴 확률은 아주 적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중에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3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스타는 본인이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외모가 좀 뛰어난 편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고요. 블로그는 본인이 좀 성실하게 무언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딱 좋고, 유튜브는 디지털 장비도 좀 잘 다루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하셔야 돼요. 난이도로 치면은 인스타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이 블로그, 그 다음이 유튜브예요. 제가 셋 다 해보니까 유튜브가 진짜 끝판왕이더라고요. 유튜브가 다른 SNS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오죽하면은 직장인들이 3대 허원 중에서 유튜브 할 거라고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 카메라도 좀 다뤄야 되고요, 유튜브 원고도 잘 써야 되고 편집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인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먹을 파이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비교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인스타는 경쟁 강도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제가 SNS로 돈을 벌면서 든 생각은 조금만 더 빨리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는 유튜브도 똑같아요. 맨날 해야지 말만 하고 생만 하다가, 근데 지금 막 시작하고 나니까 이것도 좀만 더 빨리 할 걸 싶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자면, 앞으로의 세상은 1인인 기업이 많아지게 될 거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밥그릇이 작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자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SNS고요. SNS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조회수 수익, 두 번째가 공구, 세 번째가 광고 협찬. 저는 그 중에서 광고 협찬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번 달에는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넘기게 됐죠. 진짜 평범한 사람도 개인의 채널로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미친 시대예요. 월 순수익 1000만 원 나오는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단돈 0원으로 월 순수익 1000만 원 만들어냈거든요. 세상에서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면 거기에 적응해야죠. 그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부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시작하면 진짜 별거 아니고요. 좀 더 빨리 할 걸, 이런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는 결심하고 움직일 테니까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